옛날 옛적 이름난 학자인 맹자가 살던 시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맹자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강을 건너는 길에 한 마을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화목하기로 유명했지만 다른 마을로의 교류가 적어 외부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맹자는 이 마을에서 하루 묵기로 했고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을 해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맹자는 마을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고 서로 도와주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 마을의 원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마을은 이렇게 평화롭고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자연스레 하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원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엔 아주 오래된 이야기와 함께 우리 마을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 있지요. 원로의 이야기에 따르면 오랫동안 마을에서는 선한 씨앗을 기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식물을 키우는 것을 넘어 사람의 마음속 선한 씨앗을 발견하고 이를 잘 키워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모든 아이가 태어나면 특별한 선한 씨앗을 각자의 마음에 비유적으로 심어준다고 했습니다. 이 씨앗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들의 행동 과성품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었죠. 마을의 비결은 바로 이런 씨앗을 잘 돌보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와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인내,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상에서 어떻게 이 덕목들을 실천할 수 있는지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갈등이 생기면 아이들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또 마을 축제 때는 어린 아이들조차도 역할을 맡아 준비하고 아래 세대를 위한 멋진 롤모델이 되도록 격려했습니다. 맹자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마을의 교육 방식이 성선설과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 느꼈습니다. 선한 본성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이를 키워내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것이죠. 그는 제자들에게 이 마을의 이야기를 교훈으로 삼아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선한 씨앗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맹자는 그에게도 선한 씨앗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며 스스로 그 씨앗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다짐했습니다. 성선설은 그날 이후로 맹자의 가르침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훗날 그의 사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며 인류의 도덕과 교육의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맹자와 마을의 만남은 성선설을 삶에 실천하는 아름다운 예시로 남아 도덕과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참된 사회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산과 강이 어우러진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꽤 평화롭게 살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수원의 과일들이 모두 작고 시들하게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의 농부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걱정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더 좋은 비료를 사용해 보기도 하고 새로운 가지치기 방법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이웃 마을에서 노자의 가르침을 연구하던 현자가 이 문제를 들었습니다. 현자는 마을을 방문하여 농부들에게 조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노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의가 최선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맡겨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농부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의아해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정말 이상하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 물론 대부분은 반신반의하였지만 농부들 중 일부는 현자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의 인위적인 개입을 멈추고 자연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계절이 바뀌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존의 농법을 고수하던 농부들의 과수원은 여전히 문제를 겪고 있었지만 우위를 실천한 농부들의 과수원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건장하고 달콤한 과일들이 풍성하게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은 그 스스로의 방식으로 회복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일 문제를 해결한 마을은 우위의 철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후로 마을의 지도자마저도 노자의 가르침을 자신의 통치 방식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압적이고 억지스러운 규제와 정책 대신 마을 사람들의 삶을 자연스럽게 관찰하고 필요한 변화가 있을 때만 부드럽게 개입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마을 사람들은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었고 마을 경제와 생활 수준도 자연히 향상되었습니다. 노자의 무의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에만 개입해도 충분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현자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서로에게 자연의 초월적인 힘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위의 철학은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선물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은 세대를 거쳐 변함없이 번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에 한 작은 마을에 살았던 이름 없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게으른 청년으로 악명이 높았다. 마을의 다른 주민들은 논을 갈고쟁기를 밀며 땀을 흘리는데 이 청년은 언제나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었다. 청년의 부모는 늘 그를 걱정했다. 우리 아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면 좋을 텐데 라며 탄식하곤 했다.
어느 날 부모는 아들에게 태계 이황이 이기호 발설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다. 얘야, 이 세상은 이와 기가 함께 작용하여 이루어진단다. 이는 세상의 원리와 본질을, 기는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실체적인 힘을 뜻하지.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어. 부모는 정성스럽게 설명했다. 청년은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청년은 이와 기가 만나 대화를 나누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이는 고귀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청년에게 말했다. 나는 너에게 완벽한 목표와 이상을 제시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단다. 너에게는 나의 지혜를 실현할 수 있는 힘, 즉 기가 필요해. 그때 기가 나타났다. 그 모습은 언제나 바쁘고 활기찬 청년의 또 다른 모습과 같았다. 이봐, 난 너에게 힘을 줄 수 있어. 하지만 명확한 방향이 없으면 그 힘은 아무 소용이 없지. 이의 길을 따라가면 우린 최고의 팀이 될 수 있어. 이 둘의 대화를 들은 청년은 자신의 게으름이 단지 기에 부족한 발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는 자신 안에 잠재된 일을 실현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청년은 이른 시간에 마을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일어났다. 부모는 깜짝 놀라 그를 보며 물었다. 어찌된 일이니, 아가?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 이제 더 이상 게으르지 않겠어요. 이의 이상을 따르고 기로 그 목표를 이룰 거예요. 그 후로 청년은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농부가 되었고 그 성실함은 마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주민들은 그를 보고 자극받아 각자의 이와 기를 조화롭게 하며 최고의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 작은 마을은 이기호 발설의 철학이 실현된 대표적인 장소가 되어 조선의 다른 마을들에게도 큰 기감이 되었다. 그리하여 청년은 이와 기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인격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며 이는 마을의 모든 사람에게 덕과 지혜로 각인되었다. 그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이와 기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당신이 한 조선시대 일마을로 여행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곳은 우리 시대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지만 시간 여행의 법칙에 따라 당신은 그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번역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매일 아침 마을 회당에서 새로운 철학을 배우는 것이 관습입니다. 오늘은 운이 좋게도 조선 최고의 유학자 중 한 명인 율곡이가 주민들에게 그의 철학을 설명하는 날입니다. 율곡이 회당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기이원론이오. 모든 것이 변화를 겪으며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기본 요소, 즉 이와 기를 통해 그것을 이해하려 합니다. 한 농부가 손을 들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율곡 선생, 어떻게 저의 농사도 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율곡은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좋은 질문이요. 당신의 농사의 경우 이는 농사의 기본 원칙, 즉 적절한 시기에 심고 잘 물을 주며 돌보는 그런 이론적 원칙들을 포함합니다. 기는 실제로 당신이 땅을 갈고 씨앗을 심고 수확하는 물리적 행위와 재료들, 즉 씨앗, 흙, 물 등을 포함하오. 두 요소가 함께 작용해야 풍년을 볼 수 있어. 농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을 탁 치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결코 이만으로는 농사를 할 수 없고 기만으로도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없겠군요. 율곡은 또 다른 예를 들며 설명을 이어갑니다. 마치 음악가가 악보를 통해서만 음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실제 연주를 통해 소리를 내듯이 말이오. 이와 기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이런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하겠소. 그때 해당 뒤편에서 장난기 많은 한 소년이 일어나 묻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개구쟁이 장난은 이와 기 중 무엇에 해당하나요? 마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자 율곡은 어깨를 으쓱하며 답합니다. 개구쟁이 장난도 마찬가지로 이와 기의 상호작용이지요. 장난을 치는 당신의 계획이나 의도는 실제 행동은 기라 할 수 있어. 결국 모든 것은 그 균형에 달린 셈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율곡의 설명에 박수를 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당신은 이 학자의 놀라운 통찰력에 감동하며 현대에 돌아가서라도 일상 속에서 이와 기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율곡의 이기이원론은 단순히 철학적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회, 자연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꿈속에서라도 이 철학적 여행을 반복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지혜에 감탄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